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에서 다룰 종목은 제네락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티커는 GNRC라고 하는 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주은TV하고 제휴를 통해서 저희 채널 미탐TV와 함께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데요. 미탐TV 채널 구독 혹시 안 하셨다고 한다면 검색하셔서 같이 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네락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은 가정용 및 상업용 비상발전기,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네락 홀딩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좋은 기업인지, 밸류에이션 어떤지, 수급은 어떠한지, 향후의 주가 흐름은 어떠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락 홀딩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급등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V자 반등이 돼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50% 급락했다가 저점 약 $100죠. $100 대비해서는 또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구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뭔가 주가가 상당히 급락하고 급등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주가가 49% 빠지는데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고 났더니 또 막 2배 이상 오르면 이것도 속이 상하는 부분인데 일단 변동성이 큰 기업이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실제로 이제 주가는 이제 원래의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서 딱 조정받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뚫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눈여겨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기존의 어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지선하고는 괴리율이 상당히 이격도라고 하죠. 엄청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건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어떤 주가 흐름들이 움직일지에 따라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중요한, 그러니까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좀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이 기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주거용 발전기랑 산업용 발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신규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회사의 이름을 보시면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할 때 요 앞이 있고 뒤에 보면 제너레이터랑 뒤에 보면 AC라고 되어 있잖아요. AC는 이제 이게 우리 전기 할 때 왜 이렇게 교류 전기 할 때 AC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AC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런 게 이제 기업 로고에 이름에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이제 이런 기계들을 비상용 발전기를 놔두고, 우리나라에는 집에 비상용 발전기가 있는 분들은 거의 잘 없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침투율이 높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태풍이 왔다든지, 허리케인이 왔다든지, 또는 뭔가 큰 재난이 왔을 때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전기랑 물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단전이 됐을 때 그 비상용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빠르게 공급해서 가정에서 어떤 생활들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 비상용 발전기 부분이고요. 주택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택용으로 쓰기도 하고 휴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충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할 때도 쓰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택용 비상발전기는 미국 시장 전체에서 쓰고 있는 비율이 한 6.5%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았다. 근데 다만 주택용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아직 높은 편은 아닙니다. 상업용이나 산업용에 비해서는. 하지만 매출 전체 사이즈를 키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용이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가끔 AI가 회사에서도 보면 업무 AI를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AI 갑자기 뭐가 멈추거나 LLM을 연동해 놨다고 멈추면 서비스가 멈추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LLM이 멈추는 건 언제 멈추냐면 전기가 끊기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에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나 AI는 비상용으로 발전기가 있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기를 일정 구간 동안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AI 데이터 시스템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LLM을 제공할 수 없고 이러면 매출이나 이런 데 엄청난 타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영역들한테는 이런 발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가고 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모나게 되는 게 이제 공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고, 네, 얘가 이제 발전기예요. 얘가 발전기고, 그리고 얘가 발전기, 얘가 발전기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가 요런 이제 여기 뭐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제어 시스템이 지금 전기가 끊겨졌네. 그렇게 순간 판단하는 순간 바로 네, 비상 전원을 바로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전원을 바로 공급하고 그 비상 전원들에 필요한 전기들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배터리고, 예, 요게 이제 발전기고, 그다음에 요걸 제어하는 그리드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세 개가 하나의 종합적인 세트 형태로 묻혀가지고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는데 요걸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단순히 발전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약간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가 뭐가 이상한데 불안정한데 라고 했을 때 얘가 판단하고 그 부분들을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빨리 일단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기 발전기 돌려가지고 꾸준히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이걸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이 회사가 제네럴 홀딩스가 전체 매출액의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이 57%고 그래서 주거용은 마진이 높지는 않지만 이쪽 상업용, 산업용은 마진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제네럴 홀딩스에서는 상당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님 얘기입니다. CEO가 실제로 사업보고서랑 이런 데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주가도 급등했지만 실적에 보면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가 1.5억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처음 밝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2분기 실적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멘트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가 1.5억 달러가 늘었다. 그리고 이 수주 잔고는 이제 올해 하반기랑 내년도에 대부분에 다 매출로 연결이 될 것이다. 요건 수주 잔고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되면 또 수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를 백로그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점점 좀 많아지면 그러니까 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백로그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는 2.25메가와트에서 3.25메가와트의 대용량 신규 발전기 라인업을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신제품인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게 되는 주요 이제 고용량, 대용량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2.25메가와트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1125가구 1125가구가 동시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쇼핑몰 전체 그리고 웬만한 그러니까 공장 하나를 다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사이즈가 2.25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25메가와트까지 저희가 제품 라인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비상 발전기를 통해서 항상 안정적인 정전의 위협에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부수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가 이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 중 하나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하고 납품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 기업인가? 100점 만점에 70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11% 속하니까 우량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오각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꽉 찼는데 지금 성장성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미래 실적할 때 조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위 10%에 속하는 우량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재무 차트에서 좀 살펴보면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이렇게 조금 이 계절별을 좀 실적을 좀 영향들을 좀 타는 편입니다. 요 아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연간 데이터만 가져왔고요. 지금 최근에 2025년도 2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연간을 가져온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매출액이나 이 변동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이익 변동도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할 때는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매출액이 조금만 멈추거나 꺾이더라도 이익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기 변동의 기업에 속한다. 그리고 최근 2분기 매출액을 보면 한 1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니까 많이 늘진 않았죠. 근데 EPS는 22%니까 매출액 성장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고마진 기업은 아니에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과거에도 15% 정도 되니까 미국 기업들 치고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 고마진 기업은 아니고 요때 보시면 이익률이 2022년도, 요때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이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깨졌죠. 그러니까 15, 16, 17%까지 갔던 영업이익률이 1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8에서 10%포인트 정도까지 급락한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업이익 사이가 줄어들었고 최근에 이 매출액들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익률도 회복되고 매출액 성장률보다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구간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2022년도의 이익률 하락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마진이 주거용 제품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쪽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 그거보다 더 큰 부분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발전기를 만들려면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이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여타 기타 많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원가를 상당히 높였는데 이 회사는 매출 원가의 한 70% 정도가 원자재하고 부품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철강이나 구리나 알루미늄 가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향에서 이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이 회사 이익률을 추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그냥 지수로만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가격별로, 품목별로 또는 뭐 원재료에 대한 비중별로 다 계산해야지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비철이 대부분 뭐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하는 거고, 철강은 철강 지수니까 이 지수에 대한 것들을 2020년도 100으로 놨을 때 어떻게 바꾸는지 보면 2020년도로 가면 170이 되잖아요. 철강 지수가. 비철금속 지수도 165가 됐다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65에서 70% 정도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급등하면 제품 가격이 올려야 되는데 주택 쪽에 제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을 전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이익률들이 많이 훼손되는 이제 역할들을 했고, 지금 보시면 2022년도하고 지금 최근에 202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170에 160,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그다음 비철강도 165에서 150면 좀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원가가 추가적으로 더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 안정이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익률 개선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상업용 쪽의 발전기들은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진들이 더해져서 매출액 성장률은 낮지만 EPS 성장률은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이렇게 최근에 좀 낮아졌는데 이게 이때만 낮은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다시 회귀했다. 그래서 과거에 제품이 팔려가는 속도 정도는 회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서 보시면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되게 우량주의 현금 흐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이 보면 거의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추가적인 어떤 M&A나 또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 활동도 막 유형자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충분히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투자 없이도 현재로서는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차입금 상환이나 자사주 매입 통해서 이런 재무활동의 현금流유출이 나갈 거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기록돼서 우량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가하고 EPS 차트를 보시면 여기 주가가 되게 급락한 이런 이제 화살표로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머물 거냐? 근데 그게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주가는 이 EPS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주가 EPS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가 이걸 계속 이렇게 머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그러니까 촉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하나만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EPS는 올라가는데 주가만 계속 떨어져 있는 이 구간이거든요. 되게 괴롭죠. 왜냐면 여기서도 싸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더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 회사가 그럼 EPS가 안 올라가냐? 그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변화의 포인트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수급까지 같이 보시면 최소한 오랫동안 괴롭면서 가지는 것들은 조금 피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주가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EPS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저희 초이스탁 앱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 애플 버전, 아이폰 버전 다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또 관심 정보 설정하시면 최근에 실적 시즌에 나온 속보들 있잖아요. 에드가에서 나온 속보들 거의 1분 안에 한글로 된 분석, AI가 분석한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액이 높지는 않죠. 네, 내년도에 7.8%, 내후년도에 8.2%, 그러니까 한 8% 정도 속도로 가는 건데, 이익으로 보면 그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율이 조금은 철강 가격이나 비철 금속들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개선되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고 있는 발전 이런 것들이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률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는 한 25% 성장하니까 그래도 중간 정도 성장하는 기업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앞에 성장성에서 0점이었긴 하지만 매출로 보면 상당히 낮지만 이익으로만 보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한 40점에서 45점 정도는 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최근 1년 동안 요때 빨간색이 때 비싸고, 요 노란색으로 쳐드린 가격이 있잖아요. 아까 아마 주가가 급락했던 그 시점까지 온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보면 매우 저평가라고 하는 이 점선까지도 도달한 시점이 한동안 꽤 오래 있었거든요. 잠깐 점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시점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가장 사기 좋았던 기업이고, 지금은 쭉 올라서 주가 지금 막 급등해서 지금 주가 차트가 최근에 보면 한 9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 올라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랐는데, 지금이 약 적정가에 도달한 수준, 그러니까 매우 고평가 수준 아니고 적정가 수준이고, 지금은 단기에 급등했고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뭔가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좀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점들을 좀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으로 본 EMA 차트를 보면 이제 요 중기 차트인데 20일, 60일 돌파해서 가는 요 시점이 요 5월달이고, 지금은 세 개가 다 지금 최근에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로 좀 만들어지는, 강화되는 형태의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의 모형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로 저희 서비스 이동해서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지금은 매수 신호는 굉장히 저희는 빨리 나왔었네요. 빨리 나왔었는데 과거에 2023년도에는 손실을 봤네요. 10% 손실을 받고, 그다음 두 번째 거래에서도 또 손절을 했네요. 6.6% 손실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127달러에 사서 지금 뭐 한 52% 정도 수익률 나니까 2023년도에 비하면 그때 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호를 좀 살펴봤더니 최근 6개월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온 거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왔던 이유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었고 성장성도 작고 밸류에이션은 매우 저평가고, 거기에서 요 밑에 보시면 이때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빠르긴 하면 주가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수급들도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매수 신호가 잡히거든요. 잡혀서 이렇게 꾸준히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실적 발표 다음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지금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엄청 뭐 서프라이즈한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전기 사업 이쪽 부분들을 조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나 기사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기업이 정말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걸 판단하셔서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시작한 대로 말씀드린 추천해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다른 이제 뉴스 검색이나 어떨 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탐TV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